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유현태 교수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지금 자리를 지켜주신 육군력 강화를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에 걸맞게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육군력 포럼 가실 때 이게 뭐지? 발표가 끝났을 때라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육군력 강화를 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AAM부터 해서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의 추진 방향까지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AM의 배경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도시권 인적 자원의 집중 가속화, 인구 도령화, 자동차로 인한 지상 교통과 혼잡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현재 도심 항공 이동체라는 이런 친환경 교통수단의 방안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UAM이라는 단어는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도심 항공 교통 기술 수준과 관련돼서 지역적인 도심 내에서의 항공 교통 수단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 수준에 고려해서 UAM이라는 단어를 했고요. 뒤로 보시면서 이제 왜 AAM으로 발전이 됐는지에 대한 용어 정리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AM은 말 그대로 도심 내에서 eVTOL입니다.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기 등을 친환경 저소음 비행체를 활용해서 승객 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항공 체계를 말합니다. 미 우버는 16년 10월에 이렇게 우버백서라고 해서 UAM의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미 나사에서는 무인 항공기, 도심 항공교통 UAM하고요. 지역 간 항공교통 RAM입니다. Regional Air Mobility까지 해서 포괄한 이런 UAM 플러스 RAM 이것을 포괄한 상위 개념인 AAM을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2022년 드론쇼 코리아에서 미래 모빌리티 이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손재되어 있는 그 단어 정리를 AM으로서 통합을 하고 UAM과 RAM의 상위 개념인 AAM을 도입을 하고 기타 우리가 혼재돼서 사용했던 PAV, 드론 택시, 그리고 eVTOL, 그리고 플라잉 카 등 이런 모든 것들은 AAV로 해서 기체로 그래서 미래 항공 기체로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의 제목을 KAM으로 통일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AAM의 특징은 또 다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활주로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도심 내 운용 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소음, 친환경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차량 철도의 지상 교통 수단과 연계된 통합 교통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데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첨단 소재, 4차 산업에 관련된 첨단 기술이 모든 집합체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활용 범위를 운송 대상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서 물류 배송하고요, 에어 셔틀, 에어 택시 형태로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AAM이 실현 가능하려면 첫 번째 기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착륙 시설인 벌티포트 그리고 관제 시스템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AAM의 기체 형태는 지금 eVTOL 전기 수직 이착륙 장치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류는요, 틸트로터와 고정익 회전익 복합으로서 리프트 앤 크루즈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멀티 로터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해서 설명 대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M의 현황과 동향은 기타 해서 세계시장 규모가 40년까지 1,400여 조까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형태 생태계의 형성은 필수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그리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AM의 모빌리티 신성장 동력으로 이런 가능성 인정받으면서 세계의 여러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계는 주로 기체 개발,
예, 맞습니다. 모든 인프라보다는 일단 기체 개발이 우선되어야지만 나머지 인프라에 대한 규격과 제도 그리고 품목에 대한 그런 그 규격 등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지금 기체 개발 위주로 지금 선행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공 분야로 기체 운항 인프라 등 안전 기준 마련에 따른 것들은 기체 개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동반돼서 수행되기 때문에 업체는 기체 개발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의 현황 및 동향은 이 상황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KAM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KAM의 목표는 도시권역 및 30에서 50km의 이동 거리를 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그때 당시 20년에는 UAM이었죠. 도심 항공교통의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모든 정책 로드맵, 기술 로드맵 그리고 운용 개념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KAM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원래는 심층적으로 이해하심이 더 좋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UAM 전담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미래 국토부의 미래에 들어온 교통 담당관이 신설이 됐고요. 19년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UAM이라는 도심 항공 이동체로서 그 도심 내 항공 교통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삼았던 사실입니다. KAM의 로드맵 확정 발표를 추진했습니다. 20년 5월입니다. 이때 UAM 팀 코리아 UTK가 발족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AAM 서비스의 2025년 최초 상용화를 목적으로 해서 정책 로드맵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 성장 유도 등 3대 기본 방향 설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UAM 운용 개념서도 1.0이 제시가 됐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21년 9월에 이때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서비스 운용 전략과 시나리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UAM의 그랜드 챌린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1년 12월에 국토부에서는 25년 국내 UAM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AAM이죠. 상용화 목표로 기체 안정성 검증 및 국내 여건에 맞는 운영 개념 및 기술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하는 민관 합동 대규모 실증 사업입니다. 여기 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 됐고요. 22년부터 25년까지 통합 운용하는 걸로 돼 있고 단계별로 1단계 개활지역 전남 고흥에서 23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올해 말까지입니다. 2단계 실증 사업은 수도권 도심입니다. UAM의 목표가 25년 상용화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용 실증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실증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22년 9월에 이때 민관 협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수립이 됐고요. 이때 군은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 나머지 과감한 혁신 규제 그리고 UAM 자동차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들에 대한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미래형 항공기체 개발 전략 방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을 합니다. 이때 미래형 항공기체 AAV를 제안하면서 AAV 시장 선점을 위한 시장 진입 전략과 극복 기술을 제시하고 혼합적으로 사용됐던 용어를 통일하고 이때부터 AA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에 맞는 개념을 상위 UAM과 RAM의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중점기술 지정을 22년도 했고요. UAM의 인증체계 구축 및 실증 추진까지 하고 KUAM 그랜드 챌린지를 23년 8월부터 국토부 주관 1단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기체들이 지금 총 6개 기체. 이때 우리 기체는 항우연에서 기체 개발을 한 오파부 기체 1개밖에 없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때 23년 10월에 이때 공포가 됐고요. KUAM 안전 운용 체계 개발 사업이 24년도 국토부 주관에
착수가 됐습니다. R&D 개발 사업인데 24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1천억 원에 달하는 단위고 분야는 항공교통관리, 수직 이착륙장 운용, 지원 안전인증 및 통합 실증 기술 등 개발에 대한 지원 분야에 대한 투자 R&D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 AAM 분야 국제 사실 표준화 기구 출범됐고요. AAM 비행체 개발 예비 타당성 사업 검토 현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KAM 추진 경과를 살펴보시면 기존 KAM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KAM의 기술 현주소입니다. 기대와 현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KAM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겨울바다 그리고 여름 해변 한가한 부분을 볼 때 이렇게 인파가 많은 거라면 상상도 못했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은 지금 현재 이 정도인데 동영상 매체와 너튜브 발달로 인해서 손쉽게 기술에 대한 부분을 보지 못한 채 날아다니는 거에 현혹돼서 그것에 대한 기술 개발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기대와 현실 차이의 갭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바라보는 수요자 입장과 개발하는 연구자의 입장, 개발 업체 많이 힘들어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기존의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이미 날아서 포트에 있고 우리가 이미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미 지금 내 앞에 UAM, AAM 그리고 AAV가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AAM 기술, UAM 기술은요, 주요국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UAM 체계 종합, 자율비행, 구동모터, 관제 등 주요 분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한국은 또 UAM 기체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항우연 등 총 4개고요. 전 세계 개발 기업의 343개에서 1.2%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UAM 기체를 개발 중인 주요국의 기업 수가 미국이 130개, 영국 25개, 독일 19개, 프랑스, 일본 각각 12개 등 되는데 우리는 단 4개. UAM의 주요 기술 분야별 핵심 특허 출원 기업입니다. 미, 독일, 중국 UAM 핵심 특허는 싹쓸이했고요.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 미래형 항공기체 개발 현황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 영역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상 이동 모빌리티에 대해서 플러스 항공 모빌리티까지 지금 확장하는 추세에 있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비어에 대해서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서 개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까지 개발 투자 현황이 조금 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S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업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 또 지분 투자를 한 상태여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체 개발에 대해선 지금 더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무기 체계보다는 일단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 체계보다는 전력 지원 체계 적극적 활용 모색을 추진합니다. 무기 체계가 전력 지원 체계보다 복잡 다양하고 많은 요구 조건, 요구 성능 맞추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걸음마 단계인데 이미 달리고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유지하려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술 수준도 그렇게 워낙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요처 확보와 모든 것들을 거머쥘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는 전력 지원 체계의 적극적 활용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기 체계보다는 전력 지원 체계, KUAM 로드맵에 보면 연계를 해야 됩니다.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국토부는 2025년 에어택시 상용화를 꿈꾸지만 실제로 지금 UAM 챌린지에 지금 실증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건 오파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1인용으로서 25년 에어택시 상용화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활용할 수 없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KAM의 단계별 발전에 따른 운용 지표에 보시면 여기 조종 형태에 보시면 조종자 탑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택시는 우리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조종자가 탑승하게 되면 손님은 탈 수 없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팝으로 이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첫 지금 실증 사업에서 인증까지 받고 상용화에 추진하는데 우리나라 기체가 아닌 처음부터 외산 기체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미래 모빌리티, 항공 이동체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그에 따른 산업 생태계 구성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나라 기체 개발을 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기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모든 기반 자체가 다 그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엔 우리 것에 옷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바꾸기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것을 이미 대중들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그걸 바꾸려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꿈꿨던 인프라 구축 비용보다 이러한 플랫폼을 수출하는 제3세계 그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KUAM의 로드맵에 보면요,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에서 국내 현황 분석에서는 이미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제약 요건을 적어놨습니다. 항공업계를 비롯한 국내 UAM 신규 업체는 관련 항공기술 부족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산 기체로 상용화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요, 2020년 5월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제약 요건도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추진하고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을 법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KUAM 안전운영체계 개발 착수에서 24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총 사업비 1천억 원을 투입하는 R&D 사업에 지원 분야는 교통관리 위주로 되어 있고 국산 기체 제작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체 개발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전력 지원 체계 중 공공 분야 교집합 활용 분야를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및 군 공공 분야 교집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 분야에 적용을 해서 개발 업체 등이 수익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데 우리 그 군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력 지원 체계 중에서 먼저 공공 분야 교집합 활용 분야 적용 방안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공 분야는 물류 배송으로 해서 화물에서 사람으로 단계적 확대. 먼저 사람이 탑승하는 안전성 인증, 가망 인증을 받고 여러 가지 사람이 타는 것에 대해서 맞추려면 기술에 따른 모든 체계 통합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객 수송보다는 화물 수송으로서 먼저 물류 배송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체계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기술 요구 수준이 낮은 화물 운송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 대상 비행체의 지속적인 운항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그래서 운용할 수 있는 것에서 운용을 해봄으로 인해서 경험적인 노하우와 그다음에 수종 보안 사항을 계속 발전시켜서 AAM 여객 수송용 AAM의 안전성 확보를 먼저 위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 놔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AM의 여객용 방안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뜻으로 보입니다. 각국에서도 AM의 장기 비전 하에 물류 배송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 적용 방안은 먼저 공공 목적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배송 중인 운용 모델의 대체 수단으로 우선 적용을 하고요. 화물 배송용 드론을 군 물류 및 배송 체계에 우선 연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경량급 드론 5kg 미만 등의 저중량 단거리 위주로 실시를 하고요. 항공기급 이 VTOL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kg, 40kg 등 고중량 중장거리 위주로 구분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뜻으로 보입니다. 도서상 간의 소규모, 적은 빈도로 물품을 배송하고 고비용 구조인 물품 배송은 드론을 통해서 우선 적용하고요. 단계적 여객용 AM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격오지, 소파견시 도서지역 등 지상 수송이 제한되는 작전부대, 물자 지원 등
후방적인 대테러 국지도 발간, 신속한 전투 원물자, 공중기동 수송 등을 바로바로 활용해서 수요처, 업계의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우선 활용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이송 등 보건 분야입니다. 새로운 항공교통수단에 대한 생소함하고 이것에 대한 저항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UAM을 탑승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대중 수용성 확보가 큰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이하사에서는 유럽 항공청입니다.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제 무인 조종 UAM 탑승의 부정적 의견이 49%로 조사가 됐는데, 주요 업체 및 기관도 UAM의 기술적 부분만큼 사회적 수용성 해결도 주요 과제로 설정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춰볼 때 공공 서비스 우선 활용 및 홍보할 경우 대중 수용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자 이송 등 보건 분야에 함께 노력해서 수요처를 만들고 우리의 공공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대중 수용성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해공 헬기 먼저 보안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헬기 체계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의 무게에 조금 더 그것은 이제 여객, 수송 그런 것에 사람이 탑승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그의 보안제로 활용을 해서 화물 운송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 등의 헬기 대체용 활용 보급대는 군 관련 임무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그 보안제로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각각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기술 보안 등을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력 지원 체계 보급품 지원용으로 우선 활용하고요. 공격 수송 등은 추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 임무용 및 무기 체계로 단계적 전환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환자 이송 등 보건 분야로의 적용은 의료적 안정성하고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우선 적용을 통한 공공기관 수용청 확보 및 AM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추진하는 데 바람직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하사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의 이러한 의료 및 응급 이송 등의 공익적인 활용 사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하사에서는 사피어 메드라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양질의 의료체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목표하에 8개국 17개 산업계 파트너하고 함께 UAM 프로젝트를 현재 21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까? 지난날 우리 2013년 10월 18일 세계 첫 실용화의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이 지난 지금의 수요처 확보와 사업화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KAM의 육군 차기 군단급 무인기 12년부터 17년까지 체계 개발 완료하고 전력화를 꿈꿨지만 20년 다시 시험 평가를 준비를 했고 다시 22년 7월에 모든 기체가 다 추락을 했고 연구용 기체마저 상실돼서 현재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술이 성급한 건지 사람이 성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적극적인 방안, 이러한 사례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KAM은 스핀오프가 아니라 스핀온입니다. KAM의 육군 참여, 국방부 참여, 여태까지 경과를 보면 지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갖고 참여하고 협의하고 토의하고 단결하고 한 방향으로 추진할 때만이 진정한 집중적인 KAM을 군사적 활용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육군 포럼 물음표 대신 느낌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구나. 우리 KAM의 군사적 활용 방안은 우리가 KAM 프로젝트의 참여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것보단 같이 의사소통하고 먼저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그것이 곧 대한항공과 그 TR-60을 만들었을 때에 틸트로터 항공기 수직 이착륙을 만들었을 때 수요처 확보가 미흡하고 사업화가 안 돼서 지금에 와서야 계속해서 사업화를 꿈꾸는 것처럼 그리고 육군 차군 무인기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수요자의 다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하늘 올라가는 우리 AAM에 대해서 꿈꾸는 우리 모두 다 도움을 청하고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 허리 실 메어 쓰지 않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듯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KAM을 군사적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적극해서 같이 생태계를 구축해서 미래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